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광주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단 한 번의 부실 시공 사고라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됩니다.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며 면책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 페널티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 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지자체의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통상 현안인 공급망 안정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IPEF는 미국이 지난해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신통상 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PEF 구상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중국 관계에서는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이 디지털 접근성이 최고 수준임에도 기업들의 디지털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29일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주요 기관의 디지털 경쟁력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서 인구 100명당 100Mbps 이상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는 40.0명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고품질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디지털 경제 활용 역량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유로존 19개국 및 영국과 비교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비중,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 이커머스 매출 비중 등에서 한국 기업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보조금이나 대출 등 단기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관련 교육 및 훈련,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적응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스퀘어가 반도체와 블록체인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후 분할 상장한 투자 전문 회사로 28일 열린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정호 대표는 향후 3년간 2조 원 이상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공동투자 기반을 마련해 반도체와 블록체인 투자 등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합병도 언급했습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빅과의 협업으로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SK플래닛의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 등 관계사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대표 기업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반도체 기업 인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꼭 최대 지분을 사서 컨트롤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올해부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착취를 거부하는 비거니즘 관련 소비가 MZ세대를 중심으로 떠오르며 비건 식품, 간식, 뷰티에 이르기까지 비거니즘이 다양한 소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식 분야에서는 최근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등 대형 기업과 함께 내놓은 비건 식품이 MZ세대를 비롯한 비건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뷰티에서도 올리브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화장품 구매 시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런 비거니즘 열풍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눈에 띕니다. 미닝아웃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들은 동물성 소재와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건 영양제를 구매 조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비건, 동물 실험 프리 등의 제품으로 인기를 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아이허브의 이주연 홍보팀장은 비건 제품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욱 다양한 비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전 KDN에서 2022년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으로 모집 분야별 인원은 사무 8명, 건설안전 1명, 환경에너지 1명, 전산 27명, 통신은 43명입니다. 근무지역은 본사 및 전국사업소로 한전 KDN의 인사운영에 따라 근무지역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4월 5일 오후 2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전 KDN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29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